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일, 12월 첫째 날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오늘 새벽에 그 워싱턴 블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며칠째 누워있던 뉴욕 시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4.41%, S&P 500은 3%가 넘었고 다우도 2.18% 이렇게 3대 지수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은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잠을 좀 못 자고 이 실 중계를 해주는 게 있어서 좀 들었는데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파월 의장 얘기가. 근데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작하자마자 시장은 말하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일단 위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처음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12월에 50bp 정도 올릴 거로 알고 있었지만 파월 입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는 하나의 이벤트를 이제 치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리 달려갔었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젯밤에 뉴욕과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1.17% 상승해서 지수 2,500을 넘었어요. 2,501.43포인트. 그렇게 출발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2,500 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늘의 고점이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어요.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지켰지만 이건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에 조금 한 거는 거의 이제 선물이나 파생을 위한 인질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보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매도에 섰던 기관은 급격하게 매수 쪽으로 돌았고, 개인들은 오늘 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9억을 순매수했고요. 얼마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기관은 225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76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2479.84포인트 어제보다 0.3% 오르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조금 달랐어요.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신경 쓰는 게 이게 코스피 쪽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코스피 200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7% 상승해서 740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2%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을 상당히 제한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85억을 샀고 기관은 2,422억을 샀고 개인만 3,713억을 팔았습니다. 3,713억을 개인이 팔아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0.60포인트 어제보다 1.52%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직전 고점이 2499.43 이거를 잠깐 넘어서 2500 구경을 일단 하고는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의 후유증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갭 상승 상태에서 음봉 도지 형태가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지속적인 후속 상승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도 오늘 환율이 1301원에 출발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드디어 이제 1300원 밑으로 오늘 종가는 서울 외환시장의 종가는 1299원 70전 그래서 19원 10전이 낮아진 상태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늘은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329억을 순매수했잖아요. 코스피에서. 근데 삼성전자를 1971억 순매수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162억. 그리고는 뭐 이렇게 카카오 124억을 제외하고는 현대차 32억. 크게 산 게 없어요. 뭐 SDI는 5억 정도 산 거니까 이건 샀다고 볼 수도 없고, 셀트리온도 한 3억, 이것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을 좀 팔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가 목요일, 금요일 팔 가능성이 있다. 월요일부터 땡겨서.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월이 323, 그러니까 313에서 거의 10포인트를 먹었어요.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특히 이제 옵션 같은 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 일어났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대형주로 길을 터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차례가 돼서 코스닥이 오늘 좀 올랐다. 근데 그거는 시장을 정확히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아니라 코스닥은 얘네들 파생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건설들이 좀 올랐는데, 이게 이제 낙폭과대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아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무조건 낙폭과대가 뜨는 거죠, 오늘. 근데 이제 얼마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시멘트 분야에도 요새 이제 그 화물차주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거 영향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도 이게 사실 큰 몫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이렇게 미국도 속도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는 총재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거 말고 3.5%가 넘으면 조금 좀 무리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얘기도 한 거로 봐서 단기 유동성 악화 우려가 상당히 완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대표주, 뭐, 우리, 네카오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 이거 게임주,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지만 기술성장주는 금리가 완화되면은 뭐, 당연히, 예, 올라가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직접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나스닥도 어제 4% 이상 몰랐으니까. 그렇고, 이제 또,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게임사들은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콘솔 시장이 진출하고 이게 확대되면서 기업 가치가 늘어날 거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 인터넷 대표 플랫폼, 게임주, 이런 거, 한 뭉탱이로 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엔터, 뭐 드라마 콘텐츠,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따라서 좀 상승 쪽으로 움직였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이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나 상승을 했어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오늘 그 후공정,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의 이제 후공정, 그 패키징에 들어가는 그 국산 장비 비중을 높여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커뮤니티에 달아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의도, 그 다락방 여의도 구세주, 거기서 그 반도체 편, 이영수 대표 2탄, 그게 이제 이 패키징, 후공정 관련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봐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 나시면 봐두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이기려면 이 후공정 쪽을 강하게 앞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제일 처진 거예요, 이쪽이. 이것만 되면 우리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한번 시간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파생과 엉켜서 한 그 파월 발언 이벤트가 정리되는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은 오늘 이제 상황을 보면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산타크로스가 된 거죠. 이게 뭐 전 세계의 뭐 아시아권 물론이고 우리나라 뭐 유럽 뭐 미국 당연히 근데 미국은 뭐 대낮이니까 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막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집중하면서 도대체 이 블루킹스 영수에서 파월 발언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제 전부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거냐면 뭐 그 내용은 뭐 하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느낌은 이런 거예요. 종전의 입장에서 많이 좀 후퇴한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제일 기다리는 그 워딩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 빠르면 12월부터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당장에 멈춘다거나 또 바로 뭐 방향을 전환해서 피봇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장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었잖아요. 파월이 뭔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래서 듣고 싶었던 말인데 그 말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보면 그동안에 그 연준의 그 급격한 금리 인상, 그냥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는 이런 거의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자꾸 대두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강한 우려를 연준에서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금리 인상하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그 타임 레그가 있는데 니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 망친다. 뭐 제 느낌엔 그냥 어젠 좀 그래서 파월 의장이 좀 겁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얘기 중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겠다는 거, 그거와 경기 경착륙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그 연준에서는 가능한 수준 상황이다 라고 본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제 그 느낌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또 아서번스 짱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너무 일찍 금리 인상을 그 포기했다가 그 10년이 넘는 장기 인플레이션 속에 미국을 가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저는 좀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꺾였다 그러지만 인플레이션이 추세로 꺾어서 그냥 한 번에 쭉 꺾어서 내려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언젠가는 혹시라도 이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연준이 약간 느슨해지는 순간에 꺾였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 연준은 이제 완전히 완패를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둘 중에서 뭘 택하는가. 근데 파월 의장은 두 개를 다 택했어요. 경기도 연착륙 시키고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파생과 연계된 그 머니게임, 그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수익을 얻은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롱 쪽에 얘들이 농 쪽에 많이 걸었다. 그래서 뭔 일 난다. 되게 먹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하고 강한 로저로 얘기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파월이라는 산타클로스로부터 블루킹스 연설이라는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일단 이 세력들은, 이 머니게임 세력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시장도 그렇겠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하여튼 이벤트를 멋지게 치러낸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이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제 하루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파생을 모르고는 시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자꾸 이래서 또 오늘 뭐 어제 뉴욕 시장 오르고 오늘 이러니까 이제 시장은 뭐 달린다, 뭐 산타랠리 어쩌고 뭐 이런 사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바뀔 때마다 그런 거보다 좀 진드간하게 멀리 떨어져서 시장의 숨결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지금 외국인들 선물 얼마 팔았어요? 8,700. 아까는 8,900까지 아무튼 8,900. 그러면 얘네 제가 1조 정도 걸려 있다고 그랬죠? 거의 다 팔았네요. 그리고 뭐 내일 밀리면서 때려도 다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제 예측대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콜옵션은 팔고, 콜옵션 팔았어요. 그 다음에 풋옵션 샀어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이제 하방 쪽에 거는 거잖아요. 하방 쪽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자꾸 그 현물 시장만 보고 자꾸 시장을 하려면은 시장은 똑바로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벤트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너무 흥분돼. 제가 오늘 이제 그 텔레그램에도 아침에 일찍 드렸지만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장 그랬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원래 시장을 보는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이벤트는 한번 끝났어요. 우리 같은 뭐 사람들은 그런 이제 파생을 한 게 아니니까, 진짜 몇십 배 먹었어요. 이틀 사이에, 옵션에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거기에 참여는 못했지만, 뭐, 어찌됐건 주가가 올랐으니까 우린 좋은 거고, 또 그동안 아주 정리하지 못하던 게 기회가 나서 정리했으면 또 그것도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식대로 일반 투자가가 보는 식대로 시장을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왜? 이벤트 끝났으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오랫동안 묵어놨던 거 정리할 수 있는 가격이 잠깐 왔다 가는 사이에 하셨다면 이건 뭐 최선이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지속해서 산타레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산타크로스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에 그런 쪽에 롱 포지션을 걸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벤트화 한 거고.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일 쪽으로 걸었던 사람들은 숏은 얼마나 급했겠어요. 스퀴즈 들어오고 막 난리 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뭐 주말까지 여지는 있을 거예요. 다 못 팔았으니까 여지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계속 쳐올린다 이거는. 그리고 뭐 서로 제롬 파월 의장이 산타클로스라고 할지라도 산타라는 게 1년에 한 번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끝나는 거죠. 산타클로스는 매일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 뭐 올려줘서 좋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다시 원래 우리가 시장을 보는 자세로 빨리 돌아가서 뭘 봐야 되냐?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라는 거는 주력으로 메인에 압축해서 넣고 이슈는 그냥 제가 그 매매 원칙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면서 떨어질 때 분할 매수했다가 뭐 발표되고 뭐 한다고 뭐 카드라 하면서 붕 뜨면 익절하고 이거를 함께 하면서 시장 따라서 조금 더 가보자. 그래서 내년 1월로 넘어가면서 실제적인 실적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 좀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대세에는 지장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